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하락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 또한 투자 경력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작년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다음번 하락은 어떻게 맞이하고 대응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이 그 고민에 대한 답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갈 점은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많은 투자 카톡방이라든지 블로그, 카페에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시장의 단기적 흐름을 예측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아무리 그 하루하루 사이에 수많은 예측을 해봤자 다 빗나갔고 미중 전쟁이 얼만큼 이어질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그런 미중 전쟁에 대한 그런 우려도 쉽게 단기적 흐름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애널리스트나 경제학자들, 수많은 전문가들도 무수히 실패하는 게 시장 예측이기 때문에 더더욱 일반인인 저와 같은 사람들은 단기적 흐름을 예측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주식시장의 하락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핀을, 자신만의 안전핀을 확보하고 그 안전핀을 통해서 유연성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경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번 준비를 해왔었는데 운이 좋게 이번 하락장 전에 조금씩 준비해왔던 게 조금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 비중을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게 인간 본성이거든요. 근데 현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현금을 통해서 하락장에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기업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폭락 전에 모두 매도하고 현금 100%를 보유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측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자산의 0에서 한 20% 사이는 현금으로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은 굉장히 유동적인데 제가 판단할 때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익 나는 일부 주식들을 분할 매도를 해서 현금을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의 현금 비율도 비약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시장이 과도하게 하락한다고 하면 이처럼 분할 매도로 보유했던 이 현금을 사용해서 그 관심 있어 하는 기업들 그리고 주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업들을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할 매수인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시장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올라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자기가 보유한 그 현금 보유액을 모두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기업을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현금 보유는 소액일 때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일 때는 전량 모두 주식에 넣었고요. 다만 자기가 생각하는 건실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하락장에서 그냥 끊임없이 인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투자 금액이 1억이 넘어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에서 2000 정도는 현금 및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으로 그렇게 구축을 해서 이러한 하락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을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뭐 투자 카페라든지 그런 카톡방에서 점점 낙관적이고 수익 인증을 막 하기 시작하며 현금 비중을 한 10%에서 20% 정도 그렇게 비중을 가져갔고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관심 기업이 있으면 그걸 분할 매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현금, 그러니까 원화가 아닌 현금 대용 자산을 보유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예로 달러 자산, 즉 달러 현금 및 채권 ETF를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전에 비중을 채워 놓아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환율이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주가 지수가 많이 내려간 시점에서 달러를 사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장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가 들고 있는 원화를 조금씩 달러 자산으로 환전해 놓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랑 미국 투자랑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을 가져가기가 조금 유연하고 손쉬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4월 초 그리고 중순부터 저는 조금씩 달러 자산, 즉 달러 현금과 채권을 총 포트폴리오의 한 10%,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5%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들은 이렇게 하락장이 도달했을 때 이걸 팔아서 원화를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우수한 그런 미국 기업들을 사거나 국내 기업들을 사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원화가 아니라 현금 대용 자산인 달러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지는 제가 예시로, 그래프와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달러 자산, 즉 달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달러는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우리의 코스피 지수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화와 달리 환율이 오를 시에는 환차익과, 즉 그리고 주가 지수가 내려갈 때는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역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코스피고 이 보라색이 환율입니다.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은 주가 지수가 폭락을 할 때 환율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시점에 조금씩 달러 자산을, 환율이 낮은 시점에 원화 가치가 높을 때 달러 자산을 조금씩 구비를 해놔야 되는 것이죠. 그렇고 이렇게 위기가 도달을 했을 때 환율이 높을 때 달러 자산을 팔아서 환차익을 얻고요. 그 환차익을 얻은 원화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 지수가 많이 내려갔을 때 관심기업을 조금씩 사는 거,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겠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은 작년과 같이 저는 큰 하락장을 견디고 나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씩 소액이라도 이러한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은 하락장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국 투자와 그리고 국내 투자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손쉬웠고요.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미국 시장에 가면 미국채 ETF를 매수를 하는 건데, 미국채는 한마디로 안전자산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채 ETF는 원화라든지 달러와는 달리 2%의 월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세 가지 상품이 2%의 월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미국채 ETF인데요. SHY, IEF, TLT가 바로 그것입니다. SHY는 단기 국채고요. IEF는 중기, TLT는 장기 국채라고 볼 수가 있고, SHY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19년도를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가장 안 좋았던 수익률이 0.21%였고, IE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59%, TLT는 마이너스 21.80%로 변동성이 장기로 갈수록 더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국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 지수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가 지수가 오르면은 조금씩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주가 지수가 내려가면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밑에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2002년부터 2019년도까지 TLT, 그러니까 20년물 미국채 장기 ETF 채권과 그 다음에 SPY,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 성장 추이를 보이는 건데, 둘 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앞서 코스피와 환율 관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는 급락을 하죠. 반면에 TLT는 변동성이 가장 높았던 미국채 장기 ETF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하기 전에 이 시점에 우리는 조금씩
국채 ETF를 비중을 조금씩 늘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중이 일정 부분 성립이 되고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상승했던 ETF를 팔고요. TLT ETF를 팔고 하락한 간신기업을 조금씩 분할 매수로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처럼 그래프에 보듯이 TLT가 올라가면 주가지수는 내려가고요. 주가지수는 내려가면 TLT가 올라가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자산이라든지 미국제 ETF라든지 이것은 주가지수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조금씩 비중을 태우고 그 비중을 태운 거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팔아서 달러라든지 원화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1번과 2번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는 그런 방법론은 아닙니다. 이러한 하락장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방법론이고요. 세 번째는 배당준을 사전에 편입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체 포트의 한 30-40% 대부분 미국 자산인데 그 전체 포트의 30-40% 정도는 배당주로 편입해 놓습니다. 배당주는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하방 지지선을 견고하게 이렇게 받쳐주고요. 이러한 배당금을 통해서 관심 있던 기업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 분할 매수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초보 투자자나 투자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A, B, C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사전에 준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못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A, B, C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조바심에 뭔가 하게 되면은 손실을 확정하게 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뒤에서 SPY의 GAGR 연평균 성장률인데 금융위기를 포함해서 연평균 9.79%를 성장을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연평균 9%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일수록 ABC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고요. 다만 이 전제 조건은 자기가 매수한 기업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고 오로지 시장의 하락으로만 그 하락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내력 있게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조금 미국 시장과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매수 시에 좋은 기업을 무엇보다 매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전에 ABC를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상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몇 가지 방법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작년 하락장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은 현금이 있으면 계속 주식을 사게 되거든요. 그게 본성이거든요. 그 본능을 억누르고 이번 하락장에는 사전에 일부분 준비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간신기업에 대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유연성이 확보가 되었고요. 이 모든 것은 사전에 조금씩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고 워렌 버핏도 미국 시장 상승기에 요즘 같은 상승기에 투자할 기업이 마땅치 않아서 100조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제가 인터뷰에서 들었던 바가 있거든요. 지금같이 하락장이 도달하게 되면 워렌 버핏도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기업에 대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겠죠. 그처럼 우리도 사전에 준비가 된다면 이런 하락장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길게 끌고 가시려면 하락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만의 안전핀이 필요합니다. 모두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하락장을 잘 준비하시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